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아서헤이즈 연말 강세장 예측, 이더리움 1만 달러, 비트코인 25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서헤이즈가 또다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역시 대표적인 낙관론자이죠. 전 비트맥스의 CEO인 아서헤이즈는 연말 비트코인 목표 가격 25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망들이고 이더리움 주도의 강세장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비트코인을 주요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이제 신중한 분석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알트 시즌을 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이즈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주도의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에 대해 헤이즈가 운영하는 메이스트롬 펀드는 풀 베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즈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 확대 정책인 QE for Poor People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식적인 정책인지는 모르겠고 이름조차 좀 너무 이상해요. QE for Poor People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좀 무슨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신용 확대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정부 조달 보증을 통해 은행이 중요 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신용 창출이 암호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펼칠 것은 이 신용 확대 정책이라는 거죠. 큐이포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신용을 확대해서 자금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달러를 뿌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신용 창출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격은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도 계속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들은 결국 신용 확대를 재생산하게 되고, 이제 자금들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이제 암호화폐 가격들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팀 드라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중력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털 회사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이번 정부 발행 화폐보다 우월한 기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혁신이 결국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큰의 모든 혁신이 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이동 중이고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0%에서 현재 61%로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홍보하지 다른 암호화폐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른 알트코인들의 이제 기능들까지 다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는 수수료도 그렇고 속도도 너무 느려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에 비해서도.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사용에서 거래에서나 뭐 디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레이어 2나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떤 이제 자산으로서 뭐 디지털 금으로서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져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활용도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다른 알트코인들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20%는 은행 계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자체가 없이, 은행 계좌가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저축 수단이자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송금에서도 해외 송금도 굉장히 빠르고 다른 뭐 은행 송금은 3에서 5일 걸리는데 비트코인은 뭐 10분에서 1시간 내에 완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1분도 안 걸려서 가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96%의 집중, 96% 집중을 하고 있다. 기관들 장외거래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라는 기사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OTC 거래량이 중화거래소보다 2.4배 높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높은 알트코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이 비트코인처럼 비싸 보이는 코인은 싫어하고 움직임도 이제 둔화되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안 사고 대부분 이제 막 밈코인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밈코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주요적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차익 결제와 옵션, 파생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OTC 옵션 거래의 9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량은 2024년 대비 412%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관들은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CFD 거래 점유율에서는 XRP나 솔라나나 대부분은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의 관심도는 이제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밈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거 그걸 노리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급한 관심을 보이게 되면 결국 조정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세가 일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더리움 1만 달러 진입 전 마지막 기회 15% 조정 먼저 온다라는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이고, 일부 지금 이제 70% 가까운 상승을 7월에 이더리움이 했는데 핵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하는 랠리를 예고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15% 조정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격들 이제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 따라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결국에는 알트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큰 조정도 나오지 않고 이제 뭐 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따로 노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급하게 상승하고 이제 조정세가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냥 횡보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 흐름들은 되게 좋은 흐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비트코인 따라서 뭐 올랐다가 이더리움 그냥 뚝뚝뚝 떨어졌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런 조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추월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을 이더리움이 추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7월달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어요.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은 25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은 24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크게 이더리움이 부각되는 시점이 온 거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금 보시면 바닥 찍고, 이더와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거든요. 이더 대비 비트코인.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해왔다가, 과거의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시점, 이 바닥과 바닥을 맞는 지점을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요 올라가는 흐름들. 아직까지도 올라갈 흐름들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그런 흐름들이 한번 이렇게 나와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솔라나 최대 국고기업이 탄생하나 엑셀러레이트 2조 규모 대규모 자금 조달이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시메트릭 파이낸셜의 조 맥켄 CEO가 이끄는 솔라나 국고기업인 엑셀러레이트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축적했던 스트래티지를 모방하면서 새로운 이더리움을 이제 기축통화로 준비금으로 돌아가는 샤프링크 게이밍, 비트마인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솔라나를 주요적인 자산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특수 목적 회사인 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름 자체는 이제 엑셀러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억 달러 규모 스펙으로 3.588억 달러를 조달했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2.5억 달러. 엄청난 자금들을 아무튼 조달을 굉장히 잘 했고 이걸 이제 솔라나 구매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도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이제 솔라나를 또 계속 이제 매수를 해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월가에서 7조 달러 MMF 시장 블록체인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주요한 엄청난 그 은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미국의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뉴욕 멜론 은행이 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종목으로 발행된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토큰 서비스라는 거 결국에는 암호화폐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된 MMF 상품이 이제 기관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골드만삭스는 토큰 증권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마련하고 뉴욕 멜론 은행은 이를 보관 관리하는 수탁 기능을 맡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토큰으로 이 MMF라는 거는 이제 국채나 기업보험, 양도성 예금 증서나 뭐 콜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 등 이제 말기 1년 미만의 신용도가 높은 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자율이 높고 안정적이라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 현금 자금들을 보통은 여기에다 많이 넣어놓죠. MMF에. 국내에서도 인기 많은 상품들이죠. 근데 이 상품에 이제 토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서 거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1-2일 처리 시간도 필요했었고 바로바로 처리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거래가 업무 시간에만 가능한 것이 이제는 실시간 환매와 기관 간 즉시 이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담보자산으로서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거래까지도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F 시장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7조 달러, 하나로만 9,70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네,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예요, 시총이. 근데 7조 달러, MLF가 7조 달러입니다. 엄청난 자금이죠. 근데 이게 이제 토큰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전체가 이제 바로 토큰으로 가진 않겠죠. 근데 일부가 이제 토큰화가 돼서 토큰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 비트코인의 XRP 하락은 건강한 조정, 디크립트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일부 조정세가 나오는 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세가 나오면 기회를 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추고 있으시면 충분히 이 조정세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